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들. 벌써 3월이 시작되었네요. 오늘은 막걸리 만들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단순 막걸리 만들기라기보단 우리 술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네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우리 술은 세상에서 가장 바리에이션하기 좋은 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쌀과 누룩, 물만으로 만들어진 우리 술에 각기 다른 부재료를 넣어서 술을 다양하게 양조할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술은 기존에 만들어진 술에 고두밥을 몇 번 더하느냐에 따라서 부르는 이름이 달라지는데, 한 번의 술을 빚는 것을 단양주라 하고, 단양주에 고두밥을 한 번 더하면 이양주, 두 번 더하면 삼양주, 세 번 더하면 사양주, 네 번 더하면 오양주라고 해요. 여기에서 기존 술을 밑술이라고 하고 고두밥을 더하는 것을 덧술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부재료로 꽃을 넣으면 백화주, 쑥을 넣으면 애주, 당귀를 넣으면 당귀주, 복분자를 넣으면 복분자주가 되죠. 쓸 수 있는 부재료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해당돼요. 하지만 독성을 가진 부재료들이 있으니까 이전 클립에서 링크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다양한 부재료를 쓸 수 있느냐? 그건 바로 누룩 때문인데요. 누룩 속의 누룩 곰팡이균들과 야생 효모 덕분이죠. 누룩 곰팡이균들이 전분이나 단백질, 지방들을 분해해서 효모가 알코올 발효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주는데요. 고문원에 보면 게를 부재료로 써서 빚은 무술주, 흑염소뼈를 3일 동안 고운 물로 빚은 기흥백세주, 이런 것들을 보면 제대로 만들어진 누룩의 힘이 참 대단했다, 이런 걸 알 수 있죠. 물론 지금은 동물을 부재료로 하는 술은 팔지도 않고 양조하는 분도 아마 극히 드물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술은 어떻게 만들면 되느냐? 처음 우리 술을 만드시는 분들은 술이 쉬어져서 매번 실패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누룩이 쌀의 전분을 분해하고 포도당을 생성해서 알코올 발효를 하기 전에 젖산균이 젖산을 과다 생성해서 그렇게 되는데요. 좀 어렵죠. 쉽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밥을 입속에 넣고 오래 씹으면 밥이 달게 느껴지죠. 이건 침 속에 있는 효소인 아밀라제가 전분을 엿당으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인데요. 우리가 이로 쌀을 씹어서 그 쌀의 표면적을 넓혀줌으로써 효소가 활발히 작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준 거죠. 이처럼 우리의 술을 만들 때도 산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룩과 쌀을 오랫동안 버무려 주면 되는데요. 아니면 죽으로 술을 만들어도 되고요. 우리 술은 고두밥뿐만이 아니고 구멍떡, 백설기, 요즘은 생쌀로도 술을 빚기도 합니다. 당화가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누룩 속의 야생 효모들이 알코올 발효를 시작하게 되는 거죠. 알코올 발효가 시작되면 여타 작균들은 자랄 수 없는 환경이 조성돼요. 이걸 병행 폭발효라고 하는데 너무 들어간 것 같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양조 상식이니까 한번 들어두시는 걸로 해두죠. 자, 그럼 두 번째 배치 양조 영상을 참고해서 우리 술 만들기를 살펴보죠. 처음 밑술은 누룩 속의 미생물들이 조금 더 쉽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맵쌀가루에 끓는 물을 부어서 버무려 주었고, 다시금 식혀 누룩을 넣어 주었습니다. 어떤 누룩을 써야 하는지는 다음에 자세히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 밑술은 맥주 양조에서 효모를 활성화시키는 스타터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이해하면 쉬운데, 한국 전통주 교과서에는 이러한 개념을 씨앗술이라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스타터 만들기도 나중에 같이 한번 해보죠. 일단 패스. 그리고 두 번의 고두밥을 덧술해 주고 부재료로는 귤과 진피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술을 만드는 데에는 맥주 양조처럼 많은 장비가 필요 없어요. 도전해 보기 쉽다는 얘기죠. 하지만 맥주 양조보다 조금 더 세심한 관심이 필요해요. 단양주가 아니라면 덧술하는 시기와 술이 완성되고 거른 시기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시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발효되는 소리를 듣고 냄새를 맡아보고 쌀이 삭은 상태를 만져보고 맛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즉 오감을 동원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경험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어렵다고요?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같이 하다 보면 충분히 몸에 익으실 겁니다. 처음 양조하는 분들이라면 영상에서 보여지듯이 투명 용기를 사용하는 것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술이 발효되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유리 용기는 깨지기 쉬우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사실 우리 술은 계절에 따라서 양조 용수나 쌀의 가공 방법들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쉽고도 어려운 얘기죠. 하지만 쉽게 생각해서 쌀과 같은 양의 물을 잡아주면 양조의 성공률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물론 주방문에는 쌀양 대비해서 더 많은 양조 용수를 잡아주는 그런 주방문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양조자가 참고해서 자신의 술을 디자인하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해보면 우리 술을 잘 만들기 위해서는 효모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밑술을 만들라는 것이고, 여기에 몇 가지 더해서 이야기하자면 온도와 소독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효모는 사람과 같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쾌적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효모에게도 쾌적한 환경이 될 수가 있어요. 효모마다 온도나 알코올 내성이 다르긴 하지만 누룩 속의 효모들은 대략 25도 전후의 온도를 가장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효 온도를 대략 25도 전후로 잡아주는 게 좋겠죠? 다음으로 소독 이야기인데, 이 소독은 어떤 술을 양조하더라도 마찬가지 이야기가 될 거예요. 저는 스타산 희석액으로 소독을 하는데, 발효 용기에 따라서 본인의 필요에 따라서 물을 끓여서 소독하거나 증기나 연기, 알코올 아니면 빛을 이용해서 소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입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술을 원주라고 하는데, 양조장에서는 이 원주에 대략 120%에서 한 150% 정도의 물을 더해서 막걸리로 판매하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의 많은 전통주 양조장들이 전통 누룩이 아닌 익국을 사용하고 있긴 한데, 익국 얘기도 다음에 누룩 이야기를 할 때 같이 이야기해보죠. 청주나 약주는 이러한 술들의 맑은 부분만 뜬 거죠. 앞에서 말한 밑술, 온도, 소독만 지켜주면 우리 술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실패 확률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조금 달달한 술을 좋아하신다면 맵쌀보다는 찹쌀을 쓰시고요. 막걸리를 드시기엔 확실히 찹쌀을 쓰시는 게 맛있어요. 대부분이 달달한 막걸리를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론 전 달달한 것보다 담백한 게 좋고요. 그래서 맵쌀로 양조를 많이 합니다. 마침 집에 시골에서 얻어온 상품하지 못한 그런 사과들이 있는데, 다음 술은 사과를 부재료 해서 한번 만들어 보죠. 긴 영상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여러분. 그럼 다음 클립에서 봬요. 빠이.